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정책위 부의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캠프 대 캠프 먼저 주말을 앞둔 두 후보의 오늘 행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은 앵커. 네, 주말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지역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의 시즌2를 시작한 가운데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동 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선 이번 정부 추경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오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추경한다고 발표했는데 또 조금만 했더군요. 하는 김에 좀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지금 이렇게 소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또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는데요. 특히 중증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PK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일 이준석 대표와의 울산 회동 이후 약 한 달여 만인데요. 어제 이어 연이틀 전기료 인상을 고리로 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전기료를 내년 4월부터 선거 끝나고 인상하겠다 이겁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탈원전은 탈탄소라는 개념으로 바꾸겠다. 윤석열 후보 역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며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TV 토론 합의를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쌍특검 받으라고 했더니 토론 담합하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언론 통제이자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54일 앞두고 화제가 된 주요 발언들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김경진 단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이른바 그 통화와 관련된 그 가처분 방송 금지 신청이 일부 인용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 등 이제 일부가 방송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라는 네네. 거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지만 형사 사건의 개인의 어떤 기본권 인권 보장과 관련된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아주 지극한 사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은 굳이 보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어서 저희로서는 그냥 존중은 하고, 근데 저로서는 이 판결하고 상관이 없이 네. 사실은 일부 언론들의 언론 매체의 정치적인 중립성,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신뢰하고 언론이 사회적인 기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가령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면 그 사장부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에 있을 때 이 MBC가 방송하던 기조가 권력이 바뀌고 한 1년쯤 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이런 내용의 취지의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MBC라고 하는 방송사 자체는 과연 공정하게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전 정권일 때 방송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1년쯤 있다가 하는 방송의 이 기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다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의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MB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지금 MBC 소유를 하고 있는데 방문진 자체가 무슨 주인이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이 MBC를 어떻게 공정하게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논조가 바뀌지 않고 공정한 논조가 쭉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타 방송사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근데 다시 참고로 한번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네. 이제 더 드리면 제가 20대 국회의원을 할 때 4년 내내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그때 MBC와 관련해서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고 그 내용은 국회 속기록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까지 부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 일부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방송이 좀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 예정됐던 게 이제 일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일요일에 방송이 되면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쌍스러운 발언을 한 내용도 사실은 유튜브 안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품격이나 자질 더 이상 이게 논하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 부분도 아마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조금 품격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대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정석 부의장께 이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명한 판단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김경진 단장께서 MBC에 대한 성토를 하셨는데 저게 국민의 짐다운 판단입니다. 적극 반성을 하고 오히려 자아 성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공공적인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잠시 현명한 법원에서 인용한 판결문 핵심의 워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상세한 것을 이제 알 권리가 우리 국민께 있으니까요. 윤석열 배우자로서 있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되고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알 권리로 보장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한다면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단서에 의해서 이것은 인용되기 마땅하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와 일반인들에 대한 소위 어떠한 좀 과도한 불만적인 표현. 예를 들면은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의 언행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비정치적인 견해. 이게 사적인 프라이버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당보다 낫다거나 윤석열 후보가 그 된다거나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돌아다니는 글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이거는 인용해도 좋다는 것이 공식적인 반응입니다. 미투가 안 터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김건희 씨가 한 말들인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제는 CBS, 또 어제는 YTN, 또 오늘은 MBC 이 방송사를 방문하는 소위 말해서 어떤 핵심 의원들의 자세나 태도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정권 잡을 능력이 없다. 품격이 없다. 아직도 국정농단에 대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깨어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준용과 인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과거의 새누리 그 사건, 그 2016년 사건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범죄 안타깝습니다. 혹시 좀 반론을 제가 하실 게 있으실까요? 반론할 반론하시죠. 방법이 없는 게요. 네. 아니 우리 TBS 서울교통방송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전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당 편파 방송이 매일 아침에 전파를 타고 수도권 일대 방방곡곡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현재의 민주당 정부, 현재의 문재인 정부,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는 이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기관을 자신들의 선전 방송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권력에 대한 감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자세를 망각한 것을 민주당이 방치를 하고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정권은 특히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있습니다. 이 문제 또 반론 제기할게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땠습니까? 지금 언론이 우리한테 편향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 불리합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MBC가 우리한테 뭐가 유리합니까? 공정하죠. 이런 시각으로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우리가 받았던 탄압의 그런 범주라고 친다 그러면 우리 입장은 할 말이 많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국민의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어찌 보면은 이 전체 인원수가 가장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럼 법을 더 준용해야죠. 판사도 많잖아요. 우리 김 단장님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치를 완성해야 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집만 되는 계속 이러한 행태. 어저께 더군다나 대검찰청 방문한 형태를 보면요. 김기현 원내대표인가요?
그 들어 누우려고 하고 달려들고 하는 모습이 이건 대통령을 가기 전에 국회의원의 품격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분이 원내대표로서 계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언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다 공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그 양쪽의 대선 후보들이 언론 개혁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공약들이 있을 테니까요. 토론에서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 해보겠습니다. 번만 더 주고받게 해주시죠. 그럴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16대 국회 아니 이제 20대 국회의원 2016년도에 취임을 했죠. 이제 하고 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네. 민주당의 박홍근 간사,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그 다음에 정의당하고 세 당이서 네. 이 통합방송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KBS, MBC, EBS처럼 속된 말로 주인이 없는 방송사 같은 경우는 네. 사장을 선임하는데 정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이사를 뽑는 데 있어서 5분의 4의 절대 다수를 필요로 하도록 해서 특정 정파가 사장이라든지 이사를 뽑는 걸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을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합세해서 이렇게 되면 공정한 MBC, 공정한 KBS, 공정한 EBS가 되겠다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박홍근 선배한테 그랬어요. 형님 이거 통과시켜야지 이제 그랬더니 당장에 바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 통합방송법 자체가 폐기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자기네들이 집권하니까 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인사권 쓰기 위해서 이 방송법 통과시킬 생각이 1도 없구나.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MBC 사장 받고 들어가 보니까 반론하시죠. 아니 지금 저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문제의 본질은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거 시간 끄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그 두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방송 관련된 입장들은 저희 방송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홍준표 의원이 네. 이번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해프닝으로 좀 무시해도 될 거를 괜히 가처분 신청을 해서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었다. 윤 후보만에게 좀 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홍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뭐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당내 경선이 끝나고 홍 후보님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언제 한번 따뜻한 말씀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언제 한번 후보를 위해서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볼 때는 개중에는 옳은 말씀도 있고 틀린 말씀도 있는데 비판적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를 혼내시는 말씀만 한 걸로 저는 홍 후보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저로서는 약간 좀 떡들어만 대목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그 설 전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혹시 네네.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뭐 구정 우리 저 설날 전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가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언제다 하겠죠. 날짜까지는 확정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양자 토론으로는 뭐 결정이 된 거고요. 양자 토론을 그다음에 하기로 공식 하고. 토론이 이제 3번 남아 있으니까 이번 토론은 양자가 합의하에 하는 걸로 그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왜 거대 양당만 지금 하고 있느냐, 유력 후보들만 하느냐, 뭐 지금 좀 무시하는 처사다, 뭐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해진 양자 토론에 그 안철수 후보가 끼어들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별도로 그렇습니다.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네. 어떻게 뭐 또 추가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런 예상하는 것은 첫 번째 토론은 설 이전에 양자 토론을 하고 네. 두 번째 토론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심상정 네. 후보의 말씀도 일리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은 사자 토론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이제 협상단이 협상단에, 있으니까 그렇죠. 협상단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겠죠. 민주당에서는 언제든 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 공식 후보의 입장이. 강점 중에 강점이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토론이 아니라 진짜 손발 가슴을 하는 토론. 모든 정책을 모아서 뿜어내는 내공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 후보는 항상 환영을 하고요. 아까 이 말씀 중에 이제 시간 사용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 홍준표 의원 말씀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홍준표 의원이 바른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윤석열 후보가 잘 가다듬어야 되고 앞으로 토론에서도 정말 그러한 지적한 점들 잘 반영을 해서 설 전에 한번 권권일척 하늘과 땅을 걸고 한판의 승부를 하는 저와 김경진 의원이 한판 벌이는 이러한 뜨거운 캠프 대 캠프처럼 한번 붙어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님 말씀은요, 한 달만 지나면 바로 달라져서 이게 건건일척의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윤석열 후보는 권권이 뭔지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나오시니까. 저희는 법전에 한자 많이 봤던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래, 이재명 잘하실 거예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뭐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도 윤석열 후보가 오락가락한다라고 서로 오늘 그래야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설전에 토론 성사가 돼서 열리게 된다라면 설 밥상민심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에 어떻게 좀 민심이 변화했을지도 함께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